자, 캠핑카는 뭐 다들 보셔서 뭐 별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 휘렉스 570 캠핑카가 렉스턴 스포츠 칸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길이는 5.7m 그래서 6.2m, 570은 5.7m고 620이 6.2m 같아요. 너비가 2.08m, 높이가 2.91m. 원래 뭐 4인 탑승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거의 2인 탑승이고요. 취침만 4인이 가능한 거고, 기본 가격이나 이런 거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거 후기 타고 다닐 때 후기를 좀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긴 왔는데 뭐 찍을 게 바깥에는 없어요. 이 렉스턴 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즈에 맞게 딱 제작된 거라, 이제 요런데 지금 이 수납 공간인데, 수납 공간이 저 소관에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저 반대편까지. 저는 이게 수납을 좀 많이 한 편이라서 그런 건 좀 나중에 보여드리고, 요거는 지금 보면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하고 여기 물탱크가 있고요. 요 소관에, 지금 저 소관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부동액이 들어가는 거고, 저쪽에 보면은 무시동 히터 하고 펌프, 물 펌프하고 여기 요쪽 주방 밑에까지 물 탱크까지 같이 이어져 있는 공간이 여기서 있고요. 여기를 이 서비스 도어를 닫게 되면은 저기 닫히는 상태고, 뒤에는 뭐 이 차는 뭐 따로 보실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장단점은 좀 짧고 이렇게 주차 라인에 딱 들어가는 게 장점이고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 렉스턴 기반은. 여기도 아까 그쪽에서 반대편에서 열면은 수납 공간이고, 이쪽이 한전 충전하는데 한전 충전 2인 입구고, 여기가 기름통, 여기가 요소수 넣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 변기 버리는 카트리지 있는 곳이고요. 요게 이제 카트리지에 있는 냄새 같은 거를 조금 바깥으로 뺄 수 있게 하는 SOG고요. 요거는 제가 수납 공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하나 더 주문을 해서 달라달라고 한 그 수납 공간인데, 이쪽에는 거의 그냥 뭐 불판이라든지 좀 지저분한 짐들 아니면 쓰레기 같은 거 가져올 때 여기다 집어넣는 곳이고요. 여긴 지금 봤을 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차에 대해서는. 이게 장점이 이런 뷰, 이게 뒤에서 이게 저쪽이 바다 쪽이고 뒤쪽에 있는 뷰를 볼 때는 창문이 뒤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장점이 커요. 넓게 보이고 소관에도 좀 넓게 보이고. 그건 조금 이따 속에 들어가서 한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넥스트 슈렉스 570 지금 내부 모습을 좀 찍어보려고 들어왔는데요. 여기 지금 있는 게 IoT거든요. IoT인데 뭐 여기서 전부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중앙등하고 무드등, 쇼파등. 뭐 중앙등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켜지고, 무드등, 쇼파등, 싱크등, 샤워등, 어닝등 이렇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터치식이고 핸드폰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핸드폰으로도 다 가능하거든요. 바깥에서도 가능하고, IoT를 연결했을 경우에 저쪽에 있는 뭐 무버라든지 리버를, 아이리버라 같은 거를 설치를 하시면 IoT를 해서 먼 곳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이제 어닝도 들어왔고, 냉장고 켜놨고, 펌프는 요 펌프를 누르시고 화장실을 이용을 하시는 건데요. 화장실이든 싱크대를 사용을 하실 때는 항상 이 펌프를 누르셔야지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누르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인버터를 킨 이유는 이걸 찍으려고 이제 에어컨을 좀 켰어요. 에어컨을 켰을 때 요 정도 전류가 먹거든요. 지금 아까 올 때 한 500 정도였었는데, 조금 이렇게 주행을 하고 오면 이렇게 지금 한 746 정도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킨 상태인데 전압이 31.6A 이렇게 닳고 있네요. 원래 충전되는 거는 막 주행 충전으로 했을 때 150 정도가 지금 충전이 되는 상태고, 원래 지금 전압이 13.3V로 나와 있는데 저게 완충이 되면
14.6V거든요. 그러니까 12.9나 12.8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은 꼭 충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 위에 82%라는 거는 이거를 다 믿고 계시면 안 되고, 얘는 조금 변동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전압으로 13.3V 요걸 보셔야 돼요. 이 지금 에어컨이나 이렇게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걸 쓰게 되면 요게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요걸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요게 어닝등 스위치고요. 어닝 스위치예요. 그냥 이렇게 이걸로 하셔도 되고, 요 밑에 있는 리모컨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현관인데, 이제 들어오는 출입문에 제 거 이제 범고랑 캠퍼 요 마스코트를 하나 달아놨고요. 요 캠핑카만 아니라 다른 캠핑카에도 요런 건 항상 다 문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기장 아까 치는 건 보셨을 것 같고, 자, 이쪽으로 조금만 돌아가 보면 여기는 이제 전자레인지가 위에 있는데요. 이 전자레인지를 켜실 때는 아까 인버터를 켜고 나서 전자레인지를 켜시는 건데, 이 전자레인지하고 저 에어컨하고 동시에 트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항상 둘 중에 하나는 꼭 꺼 놓으신 상태로 이 전자레인지를 켜시고, 전자레인지를 다 쓰신 다음에 다시 에어컨을 켜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좀 보여드릴게요. 전자레인지 바로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수납장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가볍게 이렇게 조금 가벼운 뭐 그냥 조그만 것들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무시동 히터 키고 끄고 할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거의 이건 안 하고 저쪽에 지금 아이오티 패널에서 거의 다 하는 편이고요. 여기에 지금 220 인입구 하나 달려 있고, 이쪽에 소켓, 스위치 소켓 달려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싱크대인데, 이 싱크대는 이렇게 열면은 요 정도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2인에서 1인용은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제가 써봐도 이거는 뭐 문제가 없죠. 원래 더 큰 것들도 많은데 뭐 굳이 이걸 나쁜 점을 꼽으라면 꼽을 수가 없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사이즈에서는 딱 맞다고 보고요. 여기가 싱크대고, 요 밑에가 이제 싱크대 수납장인데, 여기에 보시면 뭐 이렇게 가볍게 인덕션이라든지 이렇게 수납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을 낼 수 있는 기계를 쓰실 때는 항상 좀 지저분하긴 한데, 열을 내는 걸 쓰실 때는 항상 저 에어컨은 끄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전압이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끄신 상태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항상 에어컨을 켜셨을 때는 이 전기를 많이 먹는, 이렇게 열을 내거나 물을 끓이거나 이런 인덕션이나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항상 에어컨은 끄신 상태로 사용을 하시고, 다 사용한 후에 다시 그때 가가지고 에어컨을 켜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후면에 보시면 이 휴렉스 570의 가장 큰 장점인데, 지금 이 왼쪽 창에 보이는 저쪽에 있는 그 대명항에 거기 함산공원 쪽이 보이는 거고, 이쪽으로 와서 맨 뒤에 중앙등 쪽, 중앙을 보시게 되면은 초지대교 넘어오는 쪽에 있는 등대하고 초지대교 쪽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긴 TV하고 이렇게 같이 달려있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좌측의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휴렉스에서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다른 620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가 있고, 중간에 문이 있고, 다른 건 뒤에 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580이라든지 이런 건 뒤쪽에 문이기 때문에 이 뒤쪽 창문이 조금 작은 경우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가정용 인버터 에어컨이 달려 있는데, 얘를 켜놨을 때 제가 여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력량을 보니까 하루 온종일 켜고 저녁 때 밤 새벽까지 키는데도 한 200 정도 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를 900을 넣었기 때문에, 원래는 기본 사양으로 나오는 건 600이 달려 있는 거고, 근데 거기다가 저는 300을 더 추가했는데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했다가, 지금 얼마 전에 AS 하고 나오고 오니까 이 지금 충전이 엄청 빨리 돼요. 주행 충전이 지금 한
켜고 달릴 경우는 150 이상씩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수납장, 제가 이걸 동시에 찍으려니까 이게 수납장인데 이렇게 간단한 짐들 이렇게 올려놓고 다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이제 세 군데가 수납장이고, 이건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는 원래는 다른 분들은 노래방 스피커 같은 걸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전등 같은 거나 뭐 이런 청소기 같은 거 이런 걸 여기다 수납하고 있고요. 이쪽도 똑같은 수납물인데 뭐 햇반하고 뭐 선풍기 이런 정도고, 이 위에는 이런 식으로, 열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냥 이런 수납 공간이 있고, 지금은 제가 침대 형태로 변형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원래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 변형 스타일인데, 뭐냐면 요쪽에를 들면은 밑에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쪽에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지금 물통하고 보일러실 그런 게 있는 쪽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 끝에는 배터리실하고 이런 게 들어있어요. 좀 이따 그건 한번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침대 변형을 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잠을 많이 자는 편이고, 위에 벙커베드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자는 편입니다. 이걸 변형을 시켜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침대가 변형이 됐을 때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얘는 이 테이블은 눌렀다 내렸다 하면은 그냥 눌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침대 변형이 되게 돼 있고요. 여기서 봤을 때 창밖뷰가 이렇거든요. 요거는 항상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돼 있고, 창밖뷰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쉴 때는 이 뷰를 가장 많이 보는 뷰고요. 그리고 옆으로 왔을 때는 이쪽 뷰는 이렇게 헬스센터 있는 쪽에 이런 뷰고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쪽 뷰는 이렇고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여기서 앉아서 쉴 때는 가장 좋게 보는 뷰가 이 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앉아가지고 쉬면서 음식도 먹고 기타도 치고 뭐 물멍 때리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로 그냥 있는 거고요. 이 휘렉스 570의 장점이 여기에 제일 크니까 우선 요걸 가장 부각시켜서 보여드리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지금 이 TV는, 스마트 TV는 이쪽으로 잡아 당기면은 정면으로도 오고 움직이거든요. 발이 달려서. 근데 저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하고 연결을 시켜서 모닥불 같은 거를 검색을 하면 그 불멍하는 동영상 같은 게 되게 멋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많이 보고 여기다 틀어놓고서 뭐 여기서 술을 한잔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고요. 요 옆에 150리터짜리 냉장고인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지금 나오던 차들은 요 냉장고가 안 달려서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제 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150리터짜리 냉장고가 제게 아마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들었는데 모르죠. 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맥스팬이 있는데,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니까 뭐 바람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이것도 저쪽에서 IoT 패널에서 버너를, 그러니까 맥스팬을 눌러 놓고 이걸 누르게 되면 뭐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걸 조정할 수가 있고요. 눌렀을 때 이제 켜지는 것도 저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리모컨으로 해도 되고 핸드폰으로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이쪽에서 보시는 곳이 이제 제가 또 조그맣게 저 혼자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그 수납 공간 하나하고 지금 냉장고 조그만 거 하나인데요. 저쪽에다가 이제 저는 혼자 다닐 때는 거의 저걸 다 키고 다녀요. 저거는 C가잭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기도 많이 안 먹고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그 꽝꽝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많이 갖고 다니고요. 더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 전에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네. 요게 지금 옆에 있는 게 요게 이제 테이블 선반 테이블인데 요걸 하나 달았거든요. 원래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그냥 필요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선반 테이블이거든요. 여기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그럴 때 좀 부족한 공간이 있으면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 지금 이쪽에 있는 요 테이블도 좀 쓰고요. 짐벌로 찍으려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자, 여기는 화장실인데 이제 화장실 입구 들어가는데 샤워등이고요. 저쪽에 있는 샤워기 조정하는 거하고 이쪽으로 밑으로 저희가 샤워기를 아예 묶어놨는데 자꾸 움직이니까, 차 타고 다닐 때 자꾸 움직여서 묶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 변기는 일체형으로 저는 다른 게, 화장실 어디 가시게 되면은 뭐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데 노지 같은 경우에 거의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전 이런 식으로 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품을 하나 넣고 나서 여기서 지금 펌프를 킨 상태로, IoT 패널에서 펌프를 킨 상태로 볼일을 보신다면, 저 지금 여기 있는 휴지를 물티슈, 그러니까 요 그냥 변기에다 버리는 물티슈인데요, 저거를 저쪽에다 한 장 깔고 볼일을 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걸 내리게 되면은 이쪽에 스위치가 있어요. 요 스위치를 내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물이 나가거든요. 물이 내려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또 호불호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를 창고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창고로 사용하진 않고요. 저는 그냥 뭐 저는 거부감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뭐 그냥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한번 찍어달라고 해서 한번 찍은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는 이제 벙커베드에 있는 침실이에요. 벙커베드에 있는 침실인데 여기서 두 명이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키가 176인데 약간 보면 이쪽 창가가 약간 요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발에 간섭이 생길 때가 있고, 위로 올라가서 자면은 저쪽에도 이런 게 하나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창이 하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똑같이 이 간섭이 조금 생기긴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매트리스를 제가 따로 깔았는데, 요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 좀 두껍고 허리를 좀 보호해 주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요 매트리스를 하나 깔아놨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 뭐 좀 아늑하게 자고 싶다 그럴 때는 저쪽에서 그냥 혼자 자는 편이고요. 아까처럼 만약에 좀 넓게 자고 싶고 그냥 많이 피곤하다 그러면 이쪽을 아예 넓게 펴가지고 이쪽에다 이불 깔고 자는 편이고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 지금 570에 대한 이 모든 그 실내 부분에서는 더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이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바깥에도 뭐 찍어 보려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찍을 건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몇 분 분량이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 분량에 따라서 조절을 해 가지고 한번 바깥에 걸 더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궁금한 건 아니니까 이 차가 지금 궁금하신 거니까, 요 차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테이블에 앉아서 보는 뷰가 딱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뭐 캠핑카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뭐 내부적인 단점들도 있고 장점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써본 그 실사용자로서는 친구들 등치가 좀 큰 친구 하나하고 키가 큰 친구 하나하고, 그 저하고 셋이서 잤을 때 둘이 이 밑에서 자고 저는 저 위에서 잤을 때 그게 그닥 그렇게 큰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들 큰 사람들이 잤을 때는 3명 정도는 그냥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고, 4명은 좀 빡빡하고요. 키가 작은 분이 한 분이 계시다면은 4명까지도 가능하고요. 애들 둘에 성인 둘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탑승 인원이 2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 차를 고르실 때 5인용을 아니 4인용이나 5인용을 사야 되는 건지, 그러면 580이나 570으로 아니 580이나 620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냥 노후에 그냥 우리끼리 좀 좋은 곳을 많이 돌아다니고 싶다 그럴 때는 570이 답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보면은 배터리 있는 배전판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450씩 되는 인산철 배터리가 두 개가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배터리 두 개가 달려 있는 거고, 여기가 배전실인데 좀 어두워서 안 보일 것 같고, 저쪽에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게 그 태양열 충전되는 그 OTT인가 그거고요. 그 옆에 위에 보시면 그쪽에 인버터가 3kg짜리가 있고, 이쪽에 이제 자질구레한 선들이 있어요. 근데 저거는 의자를, 여기 지금 의자를 들어보면은 여기가 잘 보이는데, 우선은 이렇게만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을 좀 안 찍고서 이렇게 찍는 이유는, 굳이 뭐 제 얼굴이 궁금하지도 않으시고 이 차가 궁금한 거니까 이 뷰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 2인 탑승에 4인 취침이 가능하다는 게 좀 장점이긴 하는데, 그것도 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작다 좁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뭐 지상 주차를 했을 경우에 주차 라인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조금 뭐 간섭을 안 맞는다는 거하고, 수납 공간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적긴 적죠. 근데 뭐 충분히 넣을 수 있고, 뭐 이게 픽업 트럭 기반이라 가지고 우선 세금이 좀 적은 편이고요. 1년에 나는 세금 같은 거는 좀 작은 편이니까 IoT가 있으니까 조금 편안한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뭐 다른 분들은 뭐 승차감이 안 좋다, 뭐 롤링이 심하다, 장고장이 많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1년 사용해 본 결과는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요, 장고장도, 차에 대한 장고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드밴스로 나오는 차를 한 등급으로 올려가지고 그 프레스티지인가 뭐 그 위에 등급으로 제가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메인 차가 속을 새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작업을 해서 달라고 했고요. 원래 기본 600A에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500W 태양광 패널이 하나가 그냥 기본 사양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모자랄 것 같다, 여름에는. 겨울에는 남아 돌고요, 여름에는 좀 모자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300을 더 올려서 900A에다가 태양광 패널 하나 더 올려서 800W짜리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요번 여름 시즌에 돌아다니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약간 모자란 듯 하지만, 이게 제자리에 장막으로 있지 않고 자꾸 이동이 잦으니까, 이동을 할 경우에는 또 금방 충전이 돼 버리니까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의 그 후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도 찍긴 했는데,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같이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을 여태까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똑같은 차를 타시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분들하고 또 다른 기회가 생겨가지고 만나게 되면 뭐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또 뭐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만대항에 갔을 때 테라칸이라는 종류의 차를 만났어요. 똑같이 렉스턴 기반인데 그냥 축 연장한 차고, 벙커베드가 우리 차보다는 훨씬 좀 넓죠. 크고 높고 길이도 저희보다 좀 길고. 그 사장님을 만났을 때 그 사장님의 장점이 있고 이 차의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벙커베드가 크다 보니까 바람의 저항도 좀 많이 받고, 옆에 큰 트럭이나 버스가 갔을 때, 지나갔을 때 롤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덜한 거가 이 차의 장점이고요. 여자분들이 운전했을 때도 운전하기가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또 장점이에요. 또 여자분들도 많이 타신다고 하고. 근데 누가 타시는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정모 같은 걸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캠핑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었을 때 그분들이 이제 뭐 그 차에 대한 장점, 단점 얘기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렉스턴 기반으로 하는 차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렉스로버나 뭐 엠페러였죠. 그리고 뭐 요즘에 탑스 모빌에서도 나오고 테라칸도 나오고 뭐 종류는 되게 많고 뭐 정기 박사님이 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뭐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뭐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니까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알아보신 상태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1년간 이 휘렉스 570 캠핑카로 여행하면서 숙박비는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근데 뭐 유류비는 어차피 드는 거니까 그건 드는 거고 뭐 주차비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보험료는 또 캠핑카 보험이 따로 들어가야 되니까 캠핑카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는 게 유지비가 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어차피 움직이는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끌고 다니다 보면은 예상치 못하게 그냥 수리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1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AS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AS를 받으러 가서 AS를 받고 오려면 우선 저는 김포에 살고 이 휘렉스 570 이 휴먼 캠핑카는 김천에 있기 때문에 한번 AS 받으러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캠핑카 회사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저는 이 캠핑카가 좋아서 이걸 산 거니까 멀리 있어도 지금 그걸 감수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쪽 위에 쪽에는 이 휴먼 캠핑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쪽에 AS 센터가 따로 있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뭐 어차피 1년이 지나면 제가 뭐 자비를 해가지고 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그쪽에 가서 뭐 캠핑을 한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가게 되겠지만 뭐 안 그러면은 이 근처에 있는 캠핑카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제 고쳐가면서 타야겠죠. 근데 뭐 그런 것도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한 장박을 했을 경우에는 뭐 빨래방이나 세탁방 같은 데를 좀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좀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충분히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캠핑을 한다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집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물 넣는 거 단점하고 뭐 오수 버리는 거 단점은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들 보시면 또 뭐 알기 쉬우실 것 같고 이게 근데 뭐 저 혼자만의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제가 돌아다닐 때는 저 혼자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그냥 다니면서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냥 뭐 이런 좋은 풍경 그냥 답답함 없이 뭐 바다를 보고 싶으면 바다를 보러 가고 산을 보러 가고 싶으면 산을 보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풍경 같은 거를 내가 골라가면서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건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거는 또 개인적으로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